여러분은 만약 귀족이나 왕이 되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 소개해드릴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했던 고문 방법들을 보고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수는 나무로 제작된 통 안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 후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의 몸에 우유와 꿀을 온몸에 바릅니다. 사형수는 그 통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리떼가 꼬이기 시작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와 벌레가 통 안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형수는 산채로 몸이 벌레들에 의해 파먹히며 서서히 부패해 사망합니다. 이 과정 중 사형수가 계속 살아있도록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참혹하고 그로테스크한 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 황소라고 불린 이 형벌은 사형수를 노쇠로 제작된 커다란 황소틀 안에 가둬두는 형벌이었습니다. 형벌에 갇힌 후 금속 황소틀에 열을 가합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황소틀 안에서 사형수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서서히 사망하게 됩니다. 시칠리아 황소틀은 의도적으로 희생자의 비명이 마치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증폭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었습니다. 역사상 세계 6대 살인마이자 드라큘라의 실제 모델인 블라드 임팔러는 정말 미친놈이긴 한 것 같습니다. 15세기 루마니아 피해자들은 날카롭고 두꺼운 꼬챙이에 앉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자들은 꼬챙이를 직각으로 똑바로 세워 올렸습니다. 중력을 받은 사람의 몸은 꼬챙이를 뚫고 나왔습니다. 이 고문을 통해 사망하기까지 3일가량이 걸렸습니다. 블라드 임팔러는 한때 약 2만 명에게 이런 잔혹한 일을 벌였고 심지어 식사를 하면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날카로운 포크 모양의 고문장치를 희생자의 턱과 흉골에 고정하는 형벌입니다. 고문장치를 고정하는 동안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를 고정해 놓습니다. 고문장치가 설치된 후 고정된 머리가 풀리고 희생자는 고개를 계속 쳐들고 있지 않으면 얼굴과 가슴이 뚫려 사망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목에 담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방금 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 보이네요. 이 형벌은 날카로운 금속 꼬챙이가 달린 원형 링을 희생자의 목에 두르는 고문입니다. 희생자는 편하게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상태로 버텨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가 떠오르는 이 형벌은 실제로 아직도 시행되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미개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요? 큰 십자가 나무에 사람을 묶고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형벌입니다. 정말 창의력 대장이라고 칭찬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문장치는 끝이 뾰족한 피라미드 위에 사람을 줄로 매달아 서서히 피라미드 끝으로 사람을 떨어뜨려 꿰뚫는 형벌입니다. 집행관들은 천천히 희생자를 줄에서 떨어뜨려 서서히 구멍을 넓혀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고문장치는 한 번도 씻어낸 적이 없었기에 희생자가 살아남았다고 해도 감염으로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뜨겁게 녹은 납, 타르, 끓는 물과 기름을 채워 넣은 고문장치를 이용해 희생자를 고문하여 사형시킨 방법입니다. 희생자의 위장이나 눈에 뜨거운 용해 물질을 쏟아부어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게 됩니다. 사방이 뾰족한 금속침으로 둘러싸진 이 그로테스크한 금속관은 희생자를 가둬놓고 뚫려있는 틈 사이로 고문관이 날카로운 창으로 찌를 수 있도록 된 구조입니다. 이 형벌 동안 희생자는 신문을 받습니다. 공중에 커다란 세 장을 설치 후 희생자를 가둬놓습니다. 희생자가 서서히 사망하고 까마귀 떼가 세 장에서 시체를 뜯어먹을 때 이 형벌은 끝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희생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도록 더 작은 세 장에 가둬두었습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손, 발, 무릎, 팔꿈치를 천천히 으깨기 위한 고문장치입니다. 심지어 좀 더 큰 장치는 머리를 으깨기 위해서도 이용되었습니다. 밧줄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나 쉽게 사형에 처하고 고문하는 도구였습니다. 숲 한가운데 나무에 사람을 밧줄로 묶어두거나 교수형을 처하는 용도, 그리고 능지처참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습니다. 원샷 원킬이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이 방법은 단두대입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공중에서 떨어뜨려 단번에 사형수의 머리를 절단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형벌에 비하면 이 방법이 가장 인도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사지를 분리시키는 이 형벌은 희생자의 몸을 나무 프레임 안에 결박한 후 뼈가 탈골될 때까지 사지를 늘립니다. 집행관은 확실히 탈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희생자의 신체가 뜯어져 나갈 때까지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혓바닥 절단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고문관은 마우스 오프너를 사용하여 희생자의 입을 강제로 열어 제낍니다. 이후 이 절단 장치로 혀를 고정한 후 절단하게 됩니다.
희생자의 몸 위에 뜨거운 램프를 올려놓고 그 위에 관을 덮어둡니다. 따뜻해진 관 안으로 쥐들을 몇 마리 넣습니다. 쥐들은 뜨거운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파고들어 서서히 희생자를 사망케 합니다. 주더스 체어라고 불린 이 고문 의자는 1800년대까지 유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의자 표면에는 날카로운 금속 스파이크가 박혀 있습니다. 고문관들은 이 고문 의자를 통해 실제로 집행을 하기도, 그리고 자백을 받기 위해 공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미국 마피아 조직에서는 과거 배신자를 처단하는 방법으로 시멘트가 담긴 통 안에 배신자의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시멘트가 굳은 후 배신자는 산채로 강이나 깊은 물 속에 던져집니다. 갈고리 모양의 집게는 여성의 젖가슴을 뜯어내기 위한 고문장치였습니다. 금속 갈고리 집게를 뜨겁게 달고 살을 뜯어냈습니다. 이 악어 모양의 형벌장치는 왕을 암살하려던 자들에게 시행되었습니다. 사형당한 사형수들의 신체의 장기를 이 악어 모양의 가위로 뜯어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장 바티스트 캐리어는 알몸의 남성과 여성을 얼어붙은 강가에 익사시키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근처에 물이 없었을 때는 칼이나 총검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캐서린 휠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희생자를 산채로 매달아놓는 형벌 장치입니다. 휠에 매달은 후 집행관은 희생자의 팔다리를 철망치로 부러뜨립니다. 이후 휠에 매단 채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시켜줍니다. 희생자들은 서서히 죽어가며 새들에게 살을 파먹힙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에 사용된 고문장치입니다. 희생자는 알몸으로 V색이 나무장치에 올라갑니다. 이후 희생자의 발에 조금씩 줄을 달아 몸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피가 머리로 계속 쏠리도록 희생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형벌자는 희생자의 신체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질 때까지 톱으로 절단합니다. 중세시대 영국에서 반육죄를 처벌했던 형벌입니다. 사형수는 허들이라 불린 나무틀에 결박되어 처형장소로 끌려갑니다. 이후 거의 사망할 때까지 희생자의 앞에서 장기를 꺼내고 생식기를 적출하여 불태웠습니다. 그 이후 나머지 신체를 네 방향으로 찢어버렸습니다.